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오묘합니다. 살면서 많은 것을 겪고 많은 걸 지나온 뒤에야 비로소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요. 나는 올해로 63입니다. 남편도 벌써 66이 되었고요. 둘 다 직장에서 정년을 마쳤고 자식들도 각자의 삶을 꾸려 이제는 집안이 고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평온함이 좋았습니다. 늦잠을 자도 눈치 볼 사람 없고 밥도 제때 안 먹어도 괜찮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이 참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묘한 허전함이 찾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자리는 예상보다 더 컸고 넓은 집은 점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좀 더 작은 집, 둘이 지내기에 적당한 크기. 그래야 정리도 쉬워지고 관리도 편하니까요. 이사 준비를 하며 짐을 정리하는데 참 많은 것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 교복, 장난감, 젊은 날 우리가 함께했던 사진들. 하나하나가 추억이라 버리기도 가져가기도 애매했습니다. 새 집은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방 2칸에 거실 하나, 작지만 나름 햇살이 잘 드는 구조였습니다. 남편은 이사 전부터 방향을 유심히 보더군요. 거실이 북서쪽이면 조금 답답하지 않겠어?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지요. 에이, 바람만 잘 통하면 됐지.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전보다 집이 작아졌지만 이상하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바람이 잘 돌지 않았고 늘 답답함이 가슴에 남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풍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사 온 지 몇 주가 지나자 우리 거실 가구 배치 좀 바꿔보자 하고 말하더군요. 이유를 묻자 기운이 막힌 것 같아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바꿔보기 시작했습니다. 소파를 창 쪽으로 옮기고 TV를 벽 쪽으로 돌리고 작은 테이블을 거실 가운데로 옮기자 정말로 공기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기가 잘 되고 햇살도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거실에 앉아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 공간의 방향이라는 것이 그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흐름과도 닿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만 바꾼 게 아닙니다. 안방 침대도 방향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머리가 북쪽을 향했는데 남편이 말하길 남쪽으로 향하게 자면 기운이 맑아진다더라고 해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잠이 깊어졌다고 했고 나 역시 새벽에 덜 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방향이 이렇게 사람의 삶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걸 60이 넘은 지금에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느낀 건 부엌이었습니다. 부엌 창이 북서쪽이라 겨울에는 바람이 드세게 들이쳤고 여름에는 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습하고 눅눅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엌에도 작은 변화들을 줬습니다. 창문에 얇은 커튼을 달아 햇빛을 분산시키고 싱크대 주변에 화분을 놓아 습기를 조금이라도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늘 정갈하게 정리해두자 요리를 하는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같은 음식을 해도 왠지 더 맛있게 느껴졌고 식사 시간에 남편과의 대화도 더 많아지고 따뜻해졌습니다. 그제야 나는 느꼈습니다. 풍수는 단지 옛말이 아니라 삶의 흐름과 연결된 아주 실제적인 지혜라는 것을 특별히 복잡한 이론을 모른다 해도 방향 하나, 창 하나, 바람 하나에 마음이 달라진다는 걸 직접 체험해 보니 이제는 감히 웃어넘기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저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거실 바닥을 닦고 햇살이 드는 자리에 식물을 놓고
남편과 따뜻한 차를 나눌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습관들이 하루의 기운을 바꾸고 우리 부부의 관계를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작은 집으로 이사 온 것이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때때로 집 안 구석구석을 바라보며 이 집의 방위와 기운에 대해 생각합니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 어디에 머무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고 밥을 먹고 숨을 쉬고 생각을 나누는 그 자리가 편안해야 마음도 몸도 관계도 조금씩 풀어집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가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창문이 어디를 향하느냐, 침대 머리가 어느 쪽에 닿아 있느냐, 식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무엇이냐. 이 작은 것들이 우리 하루의 기운을 좌우합니다. 그 방향이 바로 삶의 흐름을 조용히 이끄는 보이지 않는 나침반이라는 걸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젊을 땐 몰랐습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공간을 어떻게 꾸미느냐보단 돈을 벌고 바쁘게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공간이 나를 감쌌고 그 공간의 기운이 내 말투와 표정, 감정에 아주 세밀하게 스며들고 있었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에게도 조심스럽게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자리, 당신이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공간을 조용히 한번 바라봐 주세요. 창문이 열려 있다면 바람은 부드럽게 드나들고 있는지, 햇살이 드는 방향은 어느 쪽인지, 침대 머리가 기대고 있는 벽은 당신에게 어떤 기운을 주고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구의 배치를 바꾸는 것, 식탁의 위치를 옮기는 것, 거실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만 틀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엔 뜻밖의 평온이 조용히 스며들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때로는 아주 큰 울림을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이유 없이 무겁고 가족과의 말이 줄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점점 더 버거워지기 시작했다면 그건 당신 탓이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자리가 당신을 더 쉬게 해주지 못한 탓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공간을 다시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그 속에 숨은 흐름을 느껴보세요. 그 흐름을 정리하고 맞춰가는 일은 당신 자신을 다독이고 당신의 삶을 다시 돌보는 일이 됩니다. 바람이 머물 수 있는 창을 열고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자리에 화분 하나라도 놓아보세요.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오래 앉아 있는 자리에서 눈에 닿는 벽을 조금 정돈해 보세요. 이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일을, 당신의 감정을 분명히 조금씩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 안에 햇살이 부드럽게 들고 바람이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기운이 당신의 마음에도 몸에도 고루 흘러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이지요.